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환경 논자들이 개발도상국, Developing Nation, 개발도상국들. 자, 정망규 선생은 1번 작업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알아야 게 정망규 선생한테는 내가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간을 10분 줬습니다. 정망규 선생은 첫 문제를 암산하고 나왔을 거예요 지금. 정망규 선생의 스킬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관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길번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만규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문제는 1번 수트 문제죠.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죠. fx는 마이너스 3x 곱하기 ax 2차 함수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 t에 대하여 그러면 일단 gx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fx랑 같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대강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대충 일단 증가 감소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정확히 그래프는 좀 개형을 알기가 힘들죠.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는 tx 원점 지나는 직선이랑 y는 gx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할 때 ht가 1이 되는 t의 집합과 t가 12 이상인 t의 집합이 같다. 이건 뭔 소리냐? y는 tx랑 y는 gx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는 정확히 t가 12 이상일 때라는 겁니다. 그때 g3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등호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등호가 붙어 있다는 걸로부터 이게 지금 y는 t가 12일 때 얘랑 gx가 이게 접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힌트가 된다는 걸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고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고2, 고3, 2등급 이상 대상으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체크 포인트로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을 때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면은 김경일 선생님 잠깐만 이거 좀 표현 좀 이건 이렇게 써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더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fdt라고 할 때 쟤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김경일 선생님 저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fx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잡고요. 제가 진짜 이거 원장님 말씀대로 이거 그냥 문제를 그냥 대충 눈으로 보기만 해서 약간 조금 혹시 제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분 잡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fx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gx는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x 0보다 클 때는 저게 지금 그 다음에 저 적분한 건데 저 r끝 알파 때문에 상수가 붙죠. 그 부분은 그냥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gx는 이렇게 되고요. gx 그래프를 좀 gx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일단 fx가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는 지금 3분의 2죠. 그래서 gx 이게 y는 fx인데요. 그럼 gx도 x가 0보다 작은 데까지는 저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h1t를 y는 tx랑 y는 x는 0에서의 교점의 개수라고 하면 그 gx에 x는 0에서 미분계수의 좌극한을 구해보면은 그 값이 지금 a가 나오니까요. 얘는 t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둘이 안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여기 지금 좀 애매한데 그래프가 이런 경우에는 안 만나요. 그리고 t가 a보다 커지면 정확히 a일 때 안 만나는 거는 이 y는 fx 그래프랑 얘가 y는 tx가 t가 정확히 a가 될 때 접하는데 지금 접점이 0,0이라서 지금 gx 여긴 포함이 안 되죠. 0보다 작은데. 그래서 t가 a보다 커지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y는 tx랑 y는 gx에 x가 0 이상인 데서의 교점의 개수를 생각하면은 그럼 걔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0 이상인 데서의 교점의 개수는 지금 t가 12 이상일 때만 정확히 한계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근데 여기는 지금 t가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0개고 a보다 클 때 한계로 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y는 tx랑 y는 gx가 지금 x가 0 이상인 데서 만나는 점의 개수는 지금 12를 기준으로 지금 12가 아니라 a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a 이하일 때와 a 초과일 때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a는 12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정확히 t가 12일 때 쟤는 y는 tx 그러니까 y는 12x는 y는 gx랑 x가 0 이상이 돼서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y는 t는 10일 때 y는 12x랑 지금 접해야 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지금 gx 다시 한번 써보면 a가 1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사실 이 문제에서 G3을 구하려고 하면 이제
저 상수 부분 사실 뭐 적분해서 아래급 빼는 부분인데 이 C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Y는 12X랑 접한다는 걸로부터 이제 상수 부분 C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C는 얘가 접해야 되니까 12X. 그럼 넘기면 지금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을 생각해보면요, 얘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때 얘랑 Y는 C의 교점의 개수니까 이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C는 0이거나, 근데 그 경우는 아니죠. 지금 0 말고 Y는 C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얘는 X는 2에서 지금 극소값을 갖죠. 얼마지?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갖죠. 그러면 이게 C가 마이너스 4가 돼야 얘가 중근을 갖고 다시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Y는 GX 그래프, X는 0 이상의 부분에서 얘가 Y는 12X에 지금 접하게 된, 이거 0보다 큰 데서 접해야 되거든요. Y는 12X랑 0보다 큰 데서 접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GX가 C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알았으니까 G3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제 G3은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G3은 얼마지? G3은 32 계산이 되죠. 제가 이거를 좀 굉장히 급하게 보고 나와서 사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나와서, 사실 체크포인트도 나와서 생각했고 출제 난이도 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 문제 출제율은 그래도 이런 문제 이건 뭐 미분을 통해서 함수의 개형을 뭐 추론하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뭐 함수의 개형 추론하는 문제는 뭐 도함수 활용 뭐 고난도 문제로서 뭐 수능에는 뭐 거의 필수 유형이고, 뭐 22번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오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학교 내신 시험에도 뭐 좀 그래도 내신을 변별력 있게 내는 학교라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는 5분의 4 정도 될 거고, 난이도는 이 문제는 사실 약간 이런 문제는 풀어본 경험이 많으면은, 제가 아까 문제 설명드릴 때 저 문제 어디지? 아이고, 저기서 이 부분에서요, 여기 등호가 붙는 게 이게 포인트여서 이게 접하게 된다, 그걸 알 수 있어서 이 문제를 뭐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런 게 이런 문제를 많이 봤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사실 약간 좀 이런 문제 익숙하지 않으면 저런 거 알아차리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도 한 5분의 4 정도로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그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정말 탁월하신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한테도 좀 이제 보충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문제를 이제 바로 이제 그 자리에 풀다 보니까 좀 뭐랄까 설명할 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좀 쓰는데도 조금 이제 좀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가다듬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만규 선생님, 정만규 선생님은 이제 수학 2문제 하셨는데요. 정말 정만규 선생님은 정말 어떤 문제를 정말 내도 잘 해결하세요. 그래서 뭐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시고 계산도 정확하고 뭐 계산력도 좋으시고 뭐 여러 가지가 정말 잘하시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선생님께서 아시는 이제 그런 그 지식들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전달할 때 좀 이렇게 그런 테크닉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저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셨잖아요. 그럼 그 그래프를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딱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시지 말고 케이스별로 나눠갖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려질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저렇게 그리면 저렇게 돼서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우리가 이제 뭐 당위성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만 좀 이렇게 보완하면은 학생들의 이제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문제 푸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 문제를 정말 보기만 하고 있다가 암산해서 답이 이 정도 될 거야 하고 아마 그 답만 써놨나 그 문제지 답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1등급, 2등급, 1등급 애들한테 이 문제풀이라는 것은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근데 100명의 학생 중에서 1등급에 올라가는 그 애들이 5명도 사실은 안 돼요. 우리가 3, 4등급 애들, 5, 6등급 애들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잖아. 뭐 3, 4등급에 3등급으로, 그 다음에 2등급으로, 1등급으로 끌어올리려 치면은 설명하는 과정이 등급 컷에 맞춰서 추가가 돼야 된다고. 근데 본인은 답을 내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답은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수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늘 그 반에 학생들이 이제 만족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괜찮아, 아주 최고의 강의야. 근데 보통 반에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보다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못하는 애들을 위한 준비 과정을 보여달라는 뜻이야. 정몽규 선생한테는 못하는 애들한테 추가로 설명하면서 막 3, 4등급 애들, 응? 응? 이런 애들한테 이것을 추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면은 본인의 강의가 굉장히 독보적이면서도 인기가 좀 있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봐도 보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좀 이렇게 설명하면서 등급까지 맞는 설명을 준비해오라는 뜻이야. 알았어요? 자, 수고했습니다.